캐나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캐나다를 5천 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트럼프의 한마디에 캐나다가 난리가 났는데요. 바로 이때 한국이 캐나다 정부의 방산협력 제안서를 발표한 후 내부에서 크게 술렁이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CBC 방송의 국방 담당 기자 마이클 톰슨입니다. 지난 15년간 제가 목격한 캐나다 군의 현실을 여러분께 솔직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썩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평가가 아닌 수많은 군 관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저에게 토로한 현실입니다. 장비의 고장률은 계속 상승하는데 국방 예산은 매년 삭감되었습니다. 일선 부대에서는 부품 부족으로 한 장비를 해체해 다른 장비를 수리하는 캐니발라이징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에 도입된 CF-18 전투기는 이미 3차례 수명 연장 사업을 거쳤습니다. 이 노후한 전투기들은 종종 훈련 중 고장으로 비상 착륙을 하곤 합니다. 지난해 콜드레이크 기지에서 만난 정비사는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머지않아 이 비행기들은 더 이상 날 수 없을 거라고요. 1970년대 후반에 건조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더 심각합니다. 4척 중 실제로 작전 가능한 것은 단 한 척에 불과합니다. 지난 15년간 이 잠수함들이 실제로 바다에서 보낸 시간은 전체 시간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에스키모트 기지에서 한 잠수함 승조원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에 나가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러한 노후 장비로 우리는 세계에서 2번째로 넓은 영토와 세대양에 접한 해안선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북극해의 러시아 활동을 감시하겠다고 합니다. 나토 작전에 참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무겁고 냉혹합니다. 작년 겨울 북부 엘스미어 섬에서 군 훈련을 취재했을 때였습니다. 영하 40도의 혹한 속에서 장비는 연이어 고장났고 병사들은 동상 위험을 무릅쓰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날 밤 임시기지에서 한 중령이 제게 물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미국 눈치만 볼 건가요? 이 말은 제 마음 깊이 새겨졌습니다. 캐나다의 국방은 사실상 미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은 노라드 체제 하에 미국과 공동으로 관리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방어 능력은 미국의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무임승차해왔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국방부 개혁안, 예산 증액 약속, 장비 현대화 계획을 수없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종이 위의 약속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빅토리아에서 만난 한퇴역 해군 제독은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국방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예상치 못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2025년 3월 오타와의 국방부 청사에 한 통의 특별한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들은 것은 국방부 내 제5렌 정보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흥분된 목소리였습니다. 마이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당신이 직접 봐야 할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의 비공개 미팅을 가졌습니다. 두꺼운 보안 서류가 저 앞에 놓였습니다. 제안서의 발신자는 한국의 3대 방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이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것은 단순한 무기 판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 자체 방위 산업의 재건을 위한 종합 패키지였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제안서는 구체적인 무기 체계부터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시설 설립, 인력 양성 프로그램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에서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 제안서가 아닌 외교 문서였습니다. 제안서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국 국방부 장관의 직인까지 찍혀 있었으니까요. 취재를 위해 제가 국방부 대변인에게 연락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공식 코멘트를 거부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총리실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오랜 친구이자 총리실 자문관인 제임스를 만났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고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이크, 이 이야기는 아직 보도하지 마. 우리는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제임스에 따르면 한국의 제안은 단순한 타이밍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의 정치적 상황과 지정학적 고민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제안서는 영어와 프랑스어 두 버전으로 준비되어 있었고, 퀘벡 지역 일자리 창출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 기업들이 제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들은 향후 15년간 총 23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는 캐나다 방위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들은 양국 간 긴밀한 협력 논의 중이라는 외교적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정보원을 통해 더 많은 내막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제안의 배후에는 한국 정부의 치밀한 계산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 등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캐나다는 그들의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였습니다. 한 주 후, 저는 오타와의 한 레스토랑에서 은퇴한 캐나다 장성을 만났습니다. 그는 제안서의 세부 내용을 이미 검토한 상태였습니다. 마이클,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야. 이건 전략적 파트너십이야. 한국은 우리에게 기술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제가 지난 15년간 취재해온 캐나다 국방 현실을 생각하면 이 제안은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지금인가? 왜 한국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워싱턴 특파원인 린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가 알아낸 사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2024년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발표된 직후였습니다.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 연설에서 나토 동맹국들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특히 캐나다를 향한 그의 발언은 우리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캐나다는 마치 미국의 5첫 번째 주처럼 행동하면서도 방위비는 제대로 내지 않는다. 이제 그들도 공정한 몫을 지불할 때다. 워싱턴 특파원 린다는 그날 밤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마이클, 여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새 행정부는 노라드 협정과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강하게 밀어붙일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협상 전술이 아니라 실제 정책 방향이라고요. 다음 날 오타와의 총리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재무부 고위 인사들이 연이어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제 정보원에 따르면 회의에서 총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권국가다. 미국의 부속물이 아니다. 자주국방의 기반 없이는 외교도 없다. 이 위기감은 캐나다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0여 개의 주요 신문 사설은 모두 국방 자주성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72%의 국민들이 국방비 증액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 30년 중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 취임 직후부터 동맹국들의 압박을 가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가 자체 방위 산업을 재건하는 데는 10년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우연인가 아니면 계산된 시점인가? 제가 국방부 정책 자문관 앤드류와 만났을 때 그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매우 영리해요. 그들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북미 안보 지형이 급변할 것을 예측했고 우리의 취약점을 정확히 짚었어요. 방산이 정치가 된 순간이었죠. 한국 대사관의 국방무관을 만난 자리에서 그는 저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상황을 잘 이해합니다. 냉전 시대부터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다가 갑자기 자립을 요구받는 건 쉽지 않죠. 한국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1970년대 닉슨 독트린 이후 미국의 철수 압박에 직면해 자체 방위산업 발전에 모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미국 무기를 조립하다가 점차 자체 기술력을 쌓아 오늘날 세계 6번째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이 제안한 패키지에는 스피드트랙이라는 특별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는 향후 3년 내에 핵심 무기 체계를 긴급 도입하고
5년 내에 캐나다 내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첫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토론토에서 열린 국방안보 포럼에서 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영어가 유창한 전직 외교관 출신이었습니다. 그가 짓는 미소 뒤에는 날카로운 통찰이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때리면 한국이 안아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무렵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이례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사는 한 달 새 3차례나 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났고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은 한국군 사령부를 방문해 합동훈련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워싱턴에서는 미국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동맹국 간 협력을 환영한다는 외교적 언급을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린다가 전해온 바에 따르면 펜타곤의 한 고위 관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캐나다가 한국과 손을 잡는 건 미국 방산 기업들에게 경쟁 압박을 주기 위한 책략일 뿐이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 방산을 단순히 저렴한 대체제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제 오만이었습니다. 서구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무기 체계가 아니면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선입견이었죠. 그러나 2024년 4월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았을 때 저의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르샤바 외곽에 위치한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폴란드 엔지니어 마렉은 제게 중요한 통찰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15년간 독일제 자주포의 정비를 담당했던 전문가였습니다. 마렉은 자신이 이제 한국 방산기업과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우리의 산업이기도 해요. 우리는 단순히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사고 있어요. 그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군비 증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방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이미 K9 자주포 212대, K2, 흑표 전차 1000대, FA50 경공격기 48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금액만 무려 20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 방산을 단순히 저렴한 대체제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제 오만이었습니다. 서구 국방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무기 체계가 아니면 품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선입견이었죠. 그러나 2024년 4월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았을 때 저의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르샤바 외곽에 위치한 K9 자주포 생산 라인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폴란드 엔지니어 마렉은 제게 중요한 통찰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15년간 독일제 자주포의 정비를 담당했던 전문가였습니다. 마렉은 자신이 이제 한국 방산기업과 일하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입이 아니라 우리의 산업이기도 해요. 우리는 단순히 완제품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사고 있어요. 그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군비 증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 방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이미 K9 자주포 212대, K2, 흑표 전차 1000대, FA50 경공격기 48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 금액만 무려 20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었습니다. 공장 견학을 마친 후 저는 폴란드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지도를 펼쳐 보이며 전략적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나토 동부 국경을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러시아와의 국경이 직접 맞닿아 있죠.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요구에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폴란드가 한국과 첫 계약을 체결한 것은
2022년 7월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단 4개월 만에 첫 K9 자주포가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서방 방산 기업들의 일반적인 납기인 3년에서 5년과 비교하면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폴란드는 현재 한국으로부터 도입한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의 부품 생산과 정비를 위한 기술을 폴란드에 이전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전차 생산라인 설립을 지원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항공기 정비센터를 폴란드 내에 구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산업 파트너십이었습니다. 국방연구소의 안드레이 교수는 저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보통 첨단 기술을 이전하지 않습니다. 반면 한국은 기꺼이 핵심 기술을 공유하며 현지 인력 양성에도 투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차이점입니다. 바르샤바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방산 협력 모델은 단순한 수출이 아닌 파트너 국가의 방위산업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 형태였습니다. 그들은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쇼핑몰에서 만난 한 폴란드 청년은 자신이 방금 현대중공업의 현지 공장에 엔지니어로 취직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기업들 덕분에 우리 같은 젊은이들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영국이나 독일로 떠나야 했는데 말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캐나다와 폴란드의 상황은 다르지만 배울 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해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방위산업 역량을 키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르샤바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폴란드 국방장관과의 인터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캐나다 육군은 현재 단 9문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퇴역 직전입니다. 이것은 제가 국방부 내부 자료를 확인했을 때 마주한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작년 2024년에 워싱턴에서 열린 국방 세미나에서 한 미국 장성은 저에게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캐나다 전체가 단 9문의 MLRS만 가지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약화된 화력은 캐나다 국방력의 심각한 취약점입니다. 현대전에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와 같은 다연장 로켓 시스템이 전장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이 분야에서 심각하게 뒤처져 있습니다. 한화가 제안한 K239 천무는 이미 폴란드에서 실전 배치 중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약 300대의 천무 시스템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들은 현재 폴란드군 젤츠 트럭에 천무 발사대를 탑재한 호마르케이를 운용 중입니다. 천무의 유연성은 놀랍습니다. 이 시스템은 36km부터 290km까지 다양한 사거리를 가진 로켓을 발사할 수 있으며 현지 생산 체제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한국이 제안한 무기 체계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잠수함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035년까지 신형 디젤 잠수함 4척 인도를 제안한 시점은 우리가 첫 신형 잠수함을 받을 예정이던 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정비시설을 캐나다 내에 설치하고 인력도 고용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필요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현재 잠수함 전력은 빅토리아급 4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잠수함들은 원래 영국 해군의 어폴더급 잠수함으로 1990년대 초 건조되었습니다. 캐나다는 1998년에 영국으로부터 이 잠수함들을 구매했지만 실제 운용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 2004년 치코티 미호의 화재 사고는 한 명의 장교가 목숨을 잃고 9명이 부상을 입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잠수함들의 가동률이 극히 낮다는 점입니다.
지난 20년간 4척 중 동시에 2척 이상이 작전 가능한 상태였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초 국방부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작전 가능했던 잠수함은 평균 단 한 척에 불과했습니다. 빅토리아급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비에 필요한 부품 확보가 어렵고 기술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2015년 빅토리아급 현대화 계획을 통해 이들의 수명을 2030년대 중반까지 연장하려 했지만 그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제안한 신형 잠수함은 최신 디젤 마이너스 전기 추진 시스템과 공기 부류 추진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잠수함이 부상하지 않고도 장기간 잠항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이들은 북극해에서의 작전이 가능하도록 특별히 설계될 수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북극 주권 수호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한국의 현실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가 당장 수십 대의 잠수함을 운용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4척의 잠수함과 함께 캐나다 내 정비시설 설립, 승조원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장기적인 기술 이전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캐나다가 점진적으로 잠수함 운용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었습니다. 퀘벡주 몬트리올에서 만난 해군 전문가 피에르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해군력 재건 계획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체 잠수함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안하고 있어요. 이것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로부터는 기대하기 어려운 제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제안은 캐나다의 국방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4월, 저는 서울 국제방산전시회를 직접 찾았습니다. 한국의 방산 역량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오타와에서 서울까지의 14시간 비행은 지루했지만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도시의 에너지는 그 피로를 씻어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울은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였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에 보이는 반도체, 공장들과 연구시설들은 한국이 어떻게 기술 강국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의 산업 발전 모델은 캐나다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서울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31개국에서 314개 업체가 참가한 이 전시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 중 하나였습니다. 입구에서 만난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0만 명 이상의 무역 방문객이 전 세계에서 찾아왔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 8번째 방산 수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시장 내부는 그야말로 첨단 기술의 향연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한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이 대형 부스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체험형 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서구 방산 전시회가 단순히 모형이나 영상을 보여주는 데 그치는 반면 이곳에서는 실제 장비를 조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K2 흑표 전차의 모의 훈련 시뮬레이터에 앉아보았습니다. 실제 전차와 동일한 조종석에서 가상 전장을 누비는 경험은 놀라웠습니다. 옆에서 안내하던 엔지니어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 실제 전차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폴란드 육군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밖으로 나가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실제 장갑차를 몰아볼 수 있는 체험관이 마련되어 있었고 많은 바이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K806 차륜형 장갑차를 직접 운전해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무게가 25톤에 달하는 장갑차였지만 놀랍도록 조작이 쉬웠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동 조종 로봇 포탑 시연이었습니다. 표적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적하는 이 시스템은 완전히 자율적으로 작동했습니다. 하나 관계자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AI 기반 포탑은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이에요. 점심을 위해 카페테리아로 향하던 중 저는 우연히 호주 국방 대표단과 마주쳤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호주는 이미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했고 현재는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호주 대표단장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오후에는 북미의 어떤 전시보다 효율적으로 구성된 기업 프레젠테이션에 참석했습니다. 각 업체마다 30분의 시간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파워포인트 발표가 아닌 실제 성능 데이터와 현장 테스트, 영상을 중심으로 한 프레젠테이션은 매우 실용적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발표자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빨리 만들고 약속대로 납품합니다. 우리의 전차는 폴란드에서 계약 체결 후 단 4개월 만에 첫 납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서방 방산 기업들의 일반적인 납기인 3년에서 5년과 비교하면 획기적인 속도입니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빨리 만들고 약속대로 납품한다. 이것은 단순한 마케팅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와 호주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반면 캐나다의 주요 방산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지연되고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과의 인터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는 한국방산의 철학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우리는 파트너십을 팝니다. 모든 계약에는 기술 이전, 현지 생산, 인력 양성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차별점입니다. 서울을 떠나기 전날 밤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는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와 만났습니다. 그는 지난 3년간 한국에서 근무하며 한국 방산을 깊이 연구해왔습니다. 그의 평가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모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혁신자입니다. 특히 지상 무기 체계와 해군 플랫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요. 캐나다가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본 것은 단순한 무기 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국가가 어떻게 자주국방을 이루고 그것을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습니다. 캐나다도 이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한국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운 건 미국의 그늘 없이 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취재를 시작한 지 한참 지난 후에야 깨달은 진실입니다. 한국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운 건 미국의 그늘 없이 설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취재를 시작한 지 6달이 지난 후에야 깨달은 진실입니다. 오타와로 돌아온 후 저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최상의 가격과 성능을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국방정책의 핵심에는 미국과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한 은퇴한 공군 장성은 저에게 솔직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약이 많아요. 미국과의 방위산업 협력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너무 중요해서 쉽게 다른 길을 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캐나다의 주요 방산 구매는 거의 대부분 미국 기업들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F-18 전투기, CH-47 치누크 헬기, C-17 수송기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패턴이 형성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호운용성입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노라드 체제를 통해 북미 방공을 공동으로 관리합니다. 또한 캐나다군은 나토 작전에서 종종 미군과 함께 활동합니다. 같은 무기 체계를 사용하는 것은 작전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통합 방위 산업입니다. 양국 간 방산 협력은 깊게 얽혀 있어 캐나다 기업들이 미국 방산 프로젝트의 하청업체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관계는 캐나다에 수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셋째는 정치적 압력입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이며 캐나다의 최대 교역국입니다.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서 면제를 받는 등의 특혜는 캐나다에게 중요합니다. 미국 외의 국가에서 대규모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러한 의존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기 경험한 관세 분쟁과 USMCA 재협상 과정은 캐나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미국의 정치적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국과에 너무 의존하는 것의 위험성이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한국은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기술력은 검증됐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K239 천무 로켓 시스템은 이미 폴란드, 호주, UAE 등에서 사용되며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가격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무기 체계는 미국이나 유럽 제품보다 20에서 30% 저렴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한국은 과연 믿을 수 있는 파트너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호주와 폴란드의 사례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호주는 2022년 K9 자주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호주 국방부의 공식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모든 납기를 준수했고 기술 이전도 약속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호주 방산업체 하네스는 현재 K9 자주포의 일부 부품을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더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239 천무 로켓 시스템 등을 도입했습니다. 총 계약 금액은 200억 달러가 넘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은 한국과의 협력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신속한 납품과 기술 이전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는 어떨까요? 이 질문을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던졌을 때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등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캐나다는 종종 작은 형제로 취급받습니다. 반면 한국은 캐나다를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이 제안한 패키지에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 캐나다 내 생산시설 설립, 기술 이전, 제3국, 공동 수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캐나다 국제관계연구소의 마틴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캐나다와 유사한 위치에 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하는 중견 국가죠. 그들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독자적 방위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가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비평가들은 한국 무기 체계가 북극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기존 미국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 문제도 거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방산기업들은 이미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의 극한 기후에서 장비 테스트를 제안했고 나토 표준 통신 시스템 적용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기업들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현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의 핵심에는 캐나다의 자주국방 의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원하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미국의 그늘 아래 머물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 결정이 아닌 국가 정체성과 전략적 방향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지금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지 8개월, 저는 마침내 국방부 내부 결정 과정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정보원에 따르면 고위층에서는 이미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지금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취재를 시작한 지 8개월, 저는 마침내 국방부 내부 결정 과정에 가까워졌습니다. 여러 정보원에 따르면 고위층에서는 이미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2025년 2월 국방부 차관 주재로 방위산업 다변화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비공개 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한국, 호주, 영국 등 미국 외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3개월간 집중적인 평가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위원회의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한국은 캐나다의 긴급 국방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유망한 파트너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디젤 전기 잠수함 분야에서 한국의 제안은 비용 대비 성능, 기술 이전, 산업 협력 측면에서 탁월한 가치를 제공한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의 일부를 입수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한국 방산의 현지화 전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중공업은 캐나다 내 생산 및 정비시설 설립을 약속했고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최대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기술 이전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캐나다 기업들이 핵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공동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꺼리는 수준의 기술 공유였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한국이 제안한 삼각협력 모델이었습니다. 이는 캐나다와 한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제3국에 수출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캐나다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글로벌 방산 시장의 참여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협력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미국의 반응은 여전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내부 정보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이미 캐나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일부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한 국방 분석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른 방위산업 협력 분야에서 특혜를 줄이거나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방부 장관은 의회 청문회에서 처음으로 방위산업 협력, 다변화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는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가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의 방산 협력은 이미 작은 규모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캐나다 해군은 한국의 LIG 넥스원과 함께 해상 감시 레이더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육군은 한국의 K-10 자동화 탄약 공급 장갑차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신호는 산업계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몬트리올의 방산기업 CAE는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합작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밴쿠버의 조선업체 시스파는 현대중공업과 선박 설계 기술 협력을 논의 중입니다. 국방부는 지금 한국과의 협력이 단순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장기 파트너십 모델을 검토 중입니다. 내부 문서에 따르면 캐나다, 한국 방위산업 협력 로드맵이 작성 중이며 이는 향후 20년간의 협력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건 국익의 문제고 전략의 문제입니다. 캐나다는 더 이상 한국과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안보와 방위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해야 합니다. 한국 국방무관은 최근 오타와에서 열린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한국과 손을 잡을 것입니다. 폴란드, 호주, 루마니아는 이미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FA-50 경공격기, K239 천무 로켓 시스템, 그리고 신형 디젤 잠수함. 이 무기체계들이 언젠가 캐나다의 하늘과 바다에서 태극마크를 달고 운용될 날이 올까요? 그 답은 아직 미정이지만 확실한 것은 캐나다가 중요한 전략적 결단의 순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몇 달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국방 미래는 더 이상 과거의 패턴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고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그 변화의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습니다. 태극마크가 캐나다에서 날아오를 날은 이제 결단만 남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동포착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